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3.7%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 분화 등에 따른 가구 수 증가를 주택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2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3년 4년간 입주가 이루어진 아파트의 공사 기간이 평균 25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4개월이 더 걸리는 셈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모든 저출산 대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4천 가구에 달하는 장기 전세주택을 신혼과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주택 유형 공급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과 맞물려서 결혼하는 남녀 연령이 좀 높아지면서 1인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에 맞는 주택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또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부동산에 좀 관심 갖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좀 생각이 나실 텐데요. 시장 흐름 그리고 시장 변화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 전문가와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날이 정말 많이 춥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고 부동산 때문에 내 마음 건강이 좀 걱정된다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분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지금 이제 사상 이제 최저치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 그러니까 1, 2인 가구들이 이제 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주택 보급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다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즉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외에는 사실은 대안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 정비 사업을 활성화 주기 위해서 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금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그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조합 사업이거든요. 자, 이 조합 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나중에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입지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도 있고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도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 즉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내가 아파트로 변하더라도 내 자산 가치가 낮은 지역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조합원의 이익이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더라도 나중에 어그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줄 수밖에 없지만 이게 활성화를 시켜두더라도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방에도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외지인 매입 비율도 지금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사실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도 상당히 좀 부족해질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분양 시장이 상당히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아파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가면 갈수록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파트 청약에도 좀 이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도에 대한 고민,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아니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 아니면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도 괜찮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 제가 확실하게 풀이해 드릴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미분양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또 특히나 1, 2인 가구가 선호할 만한 소형 주택은 더 부족한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도 얼마 전 일시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이런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내놨죠. 이 대책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에 맞게 나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대표님 먼저 소개 자세히 부탁드려요. 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2시입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제가 지금 현장 세미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요. 1월 10일 이제 부동산 대책, 시장은 과연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월 10일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신규 주택에 대한 이제 뭐 세금 감면이라던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그 숨은 그 내면에 있는 숨은 뜻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지역이 또 수혜 지역이 될 것인가, 그래서 또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풀이를 해 드릴 테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정부에서 대책이 발표나면 시장은 그 대책에 따라서 또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내일 진행되는 세미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고민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희 아들 때문에 제가 대신 전화 드렸어요. 네, 네, 안양에 아파트가 새로 된 게 2개가 있는데요. 네. 네, 어느 걸 해야 될지, 매수를 어느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요. 네, 거주 목적으로 좀 보고 계세요? 아니, 지금은 이제 아직 요번 겨울에 준비된 금액은 네, 그냥 일단은 갭 투자로. 대표자로 산 다음에 한 2년이나 3년 후에 네, 아니면 최대 4년 후에 이제 본인이 들어가 살려고 아. 해요. 네. 어떤 아파트를 네. 좀 보셨을까요? 네, 하나는요, 안양 CL 폴의 자이 네, 19평이고요. 네, 네, 방 하나, 거실 하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청천 어바인 퍼스트 17평. 아, 네. 그것도 방 하나, 거실 하나예요. 아, 네, 근데 가격은 뭐 거의 뭐 500만 원, 1000만 원 차이고요. 그러니까 4억대 중반이고요. 네, 네, 특징이 되게 명확해요. 어바인 음. 포스트는 입지는 훨씬 좋은데, 네, 복도식이라서 좀 구조가 아. 안 좋고요. 네. 좁고요. 그다음에 그 CL 포레자이는 입지는 훨씬 안 좋은데 내부 구조가 좋고. 너무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계단식이라 갖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녀분께서 우선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셨다가 나중에 실거주까지 좀 네.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고민이 네, 더 맞아요. 깊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주신 안양 지역의 CL 포레자이 아파트 19평형 그리고 평촌 어바인 퍼스트 17평형 과연 네. 그래도 어딜 매수해야 투자 가치도 조금 더 높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먼저 제가 그 안양 CL 포레자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얘가 좀 이제 지하철이 좀 머네요. 그죠?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지하철, 여기 주변에는 여기가 지금 이제 산이 있네요. 그죠? 예. 네. 산이 있어서 뭐 주거 쾌적성은 상당히 좋겠네요. 예. 쾌적성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하철은 좀 상당히 멀어요, 그죠? 네, 멀어요. 이거 도보로 왔다 갔다 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마을 버스 타야 돼요. 그죠? 마을버스 타고 네. 이동하셔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얘는 근데 또 신축이잖아요, 그죠? 네, 21년 21년도 입주. 예. 네. 뭐 신축이네요. 21년 입주했으니까 신축이고. 네. 그래서 얘 지금 이제 10평, 그러니까 그 10평대 지금 후반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예, 네. 방 한 칸에 지금 거실 하나짜리. 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그 평촌 어바인 퍼스트 지금 보고 계시다고 네. 했죠? 네, 네. 예. 평촌 어바인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어디 있는지. 지금 자,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요. 지금 네. 보니까 지금 자, 여기 이쪽에 지금 보시면 네. 아이고. 자, 평촌 어바인 퍼스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안양 IT 단지 바로 옆이네요. 그죠? 네, 네. 예, 이쪽에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금정역이 좀 가까이 있네요. 그죠? 네. 예, 또 금정역 같은 경우에 여기 앞으로 이제 GTX-C 그죠? 네. 예, 네. GTX-C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인선이라고 아시죠? 아, 네, 알아요. 예, 그 동탄 인덕원선. 예. 요것도 지금 이제 요 부근으로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지하철 접근성은 아까 안양 CL 프로자이보다는 훨씬 좋아요. 네, 그죠? 네. 예. 자, 그다음에 이 평촌 어바인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 평촌 신도시가 바로 위에 근접해 있죠. 그죠? 네, 맞아요. 예, 평촌 신도시가 이제 근접을 해 있습니다. 자, 평촌 신도시 인접. 자, 그러면 네. 아까 이제 안에 이제 내부 구조라든가 이제 건축물만 보면 CL 네. 프로자이가 좀 낫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훨씬 좋아요. 예, 훨씬 좋죠. 예. 네. 그런데 우리는 근데 투자 가치가 먼저잖아요. 그죠? 네. 예. 자, 그럼 우리가 두 개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네, 네. 예.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CL 프레자이. 예. CL 프레자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바인 퍼스트가 있고요. 예. 네. 자, 우리가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예, 네. 주택 가격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택 가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야 돼요. 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직주 네네. 근접성. 그러니까는 네. 일자리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서울 외곽의 신도시들을 보면 가장 비싼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판교입니다. 판교. 예, 네. 판교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자족 기능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판교가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판교 자체가 일자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가격에서 가장 우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직장과 주거지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여기에는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네. 그다음 그러면 이 어바인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CL 프레자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옆에 지금 IT 단지가 바로 옆에 인접을 해 있죠. 그죠? 네. 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하철 접근성도 금정역에 또 GTX 신호선이 예정돼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동인선이 또 앞으로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럼 지하철 접근성도 어바인 퍼스트가 훨씬 좋죠. 네. 그죠? 지금 CL 프레자이는 사실 지하철이 너무 멀잖아요. 지하철이 멀면 멀어요. 앞으로 네. 뭐 지하철역이 새롭게 연결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 당연히 어바인 퍼스트가 훨씬 더 우위에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데도요. 평수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예. 그래도 그게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서울 도심의 아파트들 있죠. 네. 서울의 아파트들도 3도심을 중심으로 3도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이 높아요. 근데 여기는 서울도 아니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 우리가 주택 가격에서 직주 근접이 상당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자, 서울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니어도요. 보시면 네. 우리가 인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 인문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학군이라던가 그죠? 네, 대표님이 맨날 인문환경 말씀하셔가지고 예, 알아요. 아니면 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CL 프레자이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저층 주거 지역이에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문적인 환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어바인 퍼스트 같은 경우는 주변이 아파트 주거 벨트면서 지금 평촌 신도시랑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문적인 환경도 어디가 좋아요? 여기 당연히 어바인이요. 어바인이 낫죠.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단지의 주거 쾌적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주거 쾌적성은 지금 CL 프로자이가 훨씬 좋죠. 네, 맞아요. 예, 주변에 숲이 있잖아. 주변에 숲이 네.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주거 쾌적성은 우리가 CL 프로자이가 훨씬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주 근접성과 인문적인 환경은 어바인 퍼스트가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주거 쾌적성은 CL 프로자이가 높지만, 자, 우리가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자, 네. 우리가 수요자들의 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나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다소 좀 틀리게 나와요. 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낮은 계층일수록 예. 네. 자, 주거 쾌적성보다는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요. 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여유가 적을수록 우리가 일자리와의 접근성이라든가 일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일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요. 자, 반대로 내가 여유가 아주 많아요. 여유가 아주 많으면 사실은 번잡한데 싫어할 거 아닙니까? 직주 근접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매수하려는 지역이라던가 매수하려는 평형대가 어떻게 네. 보면 아주 뭐 고가의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네. 예, 네. 평형대도 낮은 평형이니까 아무래도 좀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은 여기에 입주를 안 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직주 근접이에요. 직주 근접. 그죠? 아, 예, 네. 그러면 당연히 CL 프로자이하고 어바인 포스트랑 비교를 해보면 CL 프로자이가 주거 쾌적성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높지만 우리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다고요. 아, 그럼 네. 당연히 두 개 아파트에서 뭘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예, 어바인이죠. 예, 어바인 사세요. 다만 그렇게 평수가 작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평수가 그게 작으면 계속- 작을수록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에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 예, 이해되시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답이 나왔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두 아파트가 고민되는 상황일 때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조언 드렸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 현명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저 옥수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전 주택이 없고 네. 그냥 임대로 살고 있거든요. 네. 현재는 무주택자입니다. 아, 근데 지금 여윳돈이 네. 7억 정도가 있는데 어, 이 계속 그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살려고 뒤져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 희망은 아파트 갭 투자도 하려는데 요 네. 근처에 네. 금호벽산이나 옥수현대로 살 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네. 대표님이 추천해 주실 더 좋은 만한 곳이 게 있는지. 있는지 알겠습니다. 좀 예예예 잠을 구하고 싶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지금은 네. 무주택 상황이지만 우선은 내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갭 투자로 근방에 좀 집을 마련하고 싶다 생각해서 보신 아파트가 네네네. 금호벽산 네. 아파트, 옥수현대 아파트 이렇게 유명한 아파트 좀 보셨는데 이 둘 어떻게 좀 비교를 해봐야 하는지 혹은 더 좋은 아파트가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금호벽산 아파트랑 그다음에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아까? 옥수현대요. 옥수현대가 그 옥수역 앞에 있는 거죠? 예예. 예. 와, 여기 있네요. 옥수현대 아파트. 예. 예. 자, 금액대는 옥수현대가 비싸죠? 예, 그렇죠. 예, 딱 보더라도 입지가 옥수현대가 훨씬 비쌀 것 같은데. 그죠? 예예. 예. 자, 지금 이제 금호벽산 아파트 같은 게 이제 좀 단지 규모가 크고요. 예. 그다음에 5호선 라인이 신금호역에 인접을 해 있고요. 예. 예예. 자, 그다음에 옥수현대 같은 경우는 3호선 라인인 옥수역에 인접을 해 있고 좀 단지 규모는 약간 작아요. 그죠? 예. 네네. 자, 그런데 이 두 아파트 이제 단지 중에서는요, 당연히 옥수현대를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예.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 이제 항상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이제 대장주에 만약에 이제 여기도 이제 대장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우리가 이제 대장주에 못 들어가더라도
못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대장주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야 대장주가 오르는 것만큼 그만큼 따라서 올라주거든요. 예, 대장주와 네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금호 벽산보다는 이 네. 옥수 현대는요 대한민국의 대장주인 압구정 현대가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아, 예. 그죠? 그 다음에 예. 자 아무나 못 들어오는 예, 한남동이 바로 옆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럼 얘네 네.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재건축하고 있는 옥수와이츠도 지금 한남동과 인접해 있으니까 상당히 가격이 높거든요. 네네네. 예, 그럼 당연히 금호 벽산보다는 당연히 옥수 현대를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다른 데 한번 또 추천을 해드리면 네. 송파권에 그러니까 어차피 네. 이제 강남 상구에서 이제 서초라든가 강남권은 좀 한 아까 여유자금이 한 7억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7억 정도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송파 네. 쪽, 예. 예, 송파 쪽에는 좀 가능한 아파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송파를 보시면 예. 자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올림픽 공원이 있고요. 예, 네. 올림픽 공원이 있고 요 방위역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상당히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송파동이나 가락동이나 바락동, 송파동이나 가락동이나 아니면 오금동 요 주변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여기 요렇게 보시면은 그 송파역 바로 옆에 네. 송파역하고 석촌역 사이에 그 지하철 예. 전국선 양호하죠, 그렇죠? 예. 여기에 송파 한양 아파트 있어요. 아, 예. 예, 한양 아파트가 30평형대는 좀 매수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7평형대 같은 경우는 27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한 7억 선이면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송파 한양이요. 네. 용적률이 괜찮아요. 우리가 이 재건축이라는 거,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논할 때는 기존의 네. 용적률이 얼마인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의 용적률이 높아버리면 그만큼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맞아요. 그 예. 옥수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도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을 할 건데 예. 옥수동 현대가 아마 거의 지금 용적률이 200%에 가까울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여기는 이 송파 한양은요 157%예요. 지금 용적률이. 예, 그러면은 근데 얘가 아직은 7억 선에는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송파 한양 1차, 예, 송파 한양 1차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예. 자, 이제 강동 쪽이에요. 강동 쪽. 예. 예, 강동 쪽인데, 자, 강동 쪽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강남이나, 그러니까 강남 상구라던가 강동이나 다 똑같아요. 이 강남 4구에서는요, 저층 네. 아파트 재건축은 끝났습니다, 이제. 아, 예. 지금 남아있는 게 다 중층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강동 쪽도 마찬가지. 강동도 이렇게 지금 이제 고레일부터 고덕 아이파크, 그라시움, 아르테온 여기가 다 예전에 이 고덕 주공 5층짜리 아파트였거든요. 5층짜리 예, 아파트 예. 여기다 재건축이 끝나버렸어요. 그죠? 예. 예.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그 전통적인 부촌이 중층 아파트가 모여 있는 그다음에 학군이 좋은 뭐 배재 학군이라던가 한영 외구가 있는 이쪽 명일동이 원래는 여기가 그 대표적인 이쪽에서는 그나마 선호도가 제일 높았던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신축이 되면서 지금 선호도가 이쪽으로 약간 좀 옮겨갔거든요. 예.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는 이제 중층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명일동에 중층 네.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재건축 다 추진 중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학군도 좋고요. 학군도 네. 좋고 그다음에 주변에 녹지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문적인 환경도 좋고 주거 쾌적성은 상당히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대학병원도 지금 바로 앞에 있고요. 네. 근데 단점이 뭐냐? 이 지역의 단점이 뭐냐? 5호선 라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5호선 라인이 도심으로 가는 노선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남이라던가 이런 데로 가는 노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심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 시청자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주택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주거 쾌적성은 상당히 높은데 직주 근접이 네. 떨어져요. 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9호선 있죠. 9호선. 네. 자, 9호선이 지금 강남 가는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9호선이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아. 예. 그러면 네. 이제 강남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명일주공 9단지라던가 요런데 30평형대 단일평형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그 학군도 좋고 위에 주거 쾌적성도 높고 앞으로
이 9호선이 연장이 되면 주거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 여기 33평형이 지금 11억대밖에 안 가요. 음. 예전에 15억까지 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 같은 경우도 전세 끼시면 한 6, 7억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괜찮네요. 여기 지금 명일동 네. 일대 중층 재건축이라던가 아니면은 송파 가락동 쪽에 중층 재건축이라던가 예, 네. 이쪽이랑 이제 좀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어떻게 좀 도움이 아이고,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보셨던 아파트 2개 중에서도 입지 분석 통해서 하나의 아파트 손 들어드렸고 함께 비교할 만한 아파트, 송파와 강동 지역에 몇 개 아파트 일러드렸으니까 함께 좀 임장 활동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이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대책이 발표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표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지 이 대책을 좀 분석해보면 수혜 지역은 없는 것인지 오늘은 정창근 대표와 함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자, 1월 10일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에 시장의 평가를 보면요.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다소 미흡하다. 예, 이런 평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그동안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급에 대한 대책이 주였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비판들을 했냐면 수요 없는 공급 대책이 어디가 있냐. 예, 별 실효성이 없을 거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은요. 최초로 수요에 대한 대책이 나온 거라는 거죠. 수요에 대한 대책이. 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급에 대한 대책에서 지금은 정책 방향이 수요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예, 바뀐 거기 때문에 다소 처음으로 이제 수요에 대한 대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월 10일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시장의 평가처럼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흡하지만 이제 이 정책 방향성이 바뀌면서 이제부터 한 걸음 이렇게 좀 수요에 대한 대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이제 숨은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다음에 수혜 지역이 또 어딘가를 한번 살펴보면 수혜 지역이라는 거는 돈 되는 지역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그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것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제 규제 완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먼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트 트랙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즉 안전진단 통과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재건축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 보면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뭐냐? 준공 30년 도가시 우리가 안전진단 없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통과한 다음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전진단을 받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를 허용하겠다. 예,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을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안전진단은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 정비구역 위반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도정법이 개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안전진단은 언제까지 받으면 되냐?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노후도가 높은 단지들은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이제 그 정비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뭐 추진위원회를 만들거나 조합 설립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재건축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준공이 30년이 넘으면요, 그냥 추진위원회 만드는 거예요. 예, 추진위원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단축이 될 거예요. 자, 뭐냐? 예전에는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때부터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인가까지 갔는데 지금은요, 그냥 입안하고요,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요 안에 그냥 조합 설립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요 안에. 그러니까는 병행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재건축 속도가 앞으로 상당히 빨라질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재개발 같은 경우도요. 재개발 같은 경우도 자 이런 거죠. 그간 신축 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들. 그러니까 노후도가 안 맞는 지역들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겠다. 어떤 요건을 완화를 해주냐? 바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노후도 요건을. 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요. 자, 3분의 2예요. 즉 67%가 돼야 67%의 노후도가 맞아야 우리가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60%로 완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노후도라든가 접도율, 호수밀도 이런 선택 요건들도 앞으로 없애겠다라는 거죠. 즉 노후도만 맞으면 재개발해. 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럼 재건축, 재개발이 이렇게 완화가 됐다고 해서 완화가 된 거는 어떤 숨은 뜻을 갖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좀 캐치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그 숨은 뜻이 뭐냐면, 자,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도시계획에 포함된 정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계획은요, 항상 우리가 시장이 먼저 변하잖아요. 시장이 먼저 변하죠. 그렇죠? 예, 시장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법이 먼저 변하는 건 없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그 다음에 법이 항상 바뀌는 건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시장이 먼저 변한, 그러니까 시대상을 항상 이 도시계획은 뒤늦게 좀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은 그 시대상을 항상 반영을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즉 어떤 거냐?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재개발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 2010년대에는 재개발 막았습니다. 즉 재개발 막고요. 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정됐던 데 다 구역청 해제해 줬어요. 예, 그 당시는 그 재개발을 막았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뉴타운 출구 전략. 자, 그러면 이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서울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52%가 해제가 됐습니다. 52%가. 자, 그러면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어떤 게 가능해요? 자, 어차피 아파트 개발 안 할 거니까, 재개발 안 할 거니까 신축이 가능해진 거죠. 신축. 그죠? 그 저층 주거 지역에 신축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7년 이후에 2016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대체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런 그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재개발 해제 지역에 신축이 많이 돼 버린 거예요. 신축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부랴부랴 우리가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노후도가 안 맞는 지역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노후도가 안 맞는 지역들이. 자, 그래서 지금 그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는요. 어떻게 보면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이제 산물이라는 거죠. 즉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노후도가 안 맞으니까 지금 노후도 요건은 완화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 거기다가 우리가 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는 것은 뭐냐면 서울에는 정비사업밖에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아파트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즉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비사업이 선정이 되고 지정되는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재개발 지역을 보면요. 자, 안전진단 및 노후도 요건을 지금 완화를 해줬는데,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죠. 노후도가 낮은 지역들도 개발이 가능한 거거든요. 노후도가 낮은 지역들도.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조합사업입니다. 조합사업이라는 건 뭐가 가장 중요해요? 조합원의 이익이 가장 중요해요. 조합원의 이익이. 자, 그런데 우리가 노후도가 낮은 지역도 앞으로는 이제 개발이 가능한데 그럼 노후도가 낮은 지역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당연히 신축 빌라들이 많겠죠. 예, 빌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는 조합원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많은 거죠. 소유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조합원들이 아파트 가져가고 남는 거를 일반 분양을 하는데 일반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즉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사업성이. 예.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도와 사업성은 우리가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당연히 신축 빌라들이 많이 없으니까 사업성이 좋고요. 그 노후도가 낮은 지역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노후도와 사업성은 정비례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냐면 다른 뜻으로는요.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앞으로 무조건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이제 무조건 개발이 가능하면서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희소성이 높아진 거죠. 왜?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지역에 소액으로 먼저 투자를 원하시면요. 당연히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에도 아직까지도 잘 찾아보시면 노후도가 30년 노후도가 70% 넘어가는데 또 80%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선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자, 그러면 자, 어찌됐든 지금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많아질까?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냐?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라서 이건 정비사업이 활성화가 되더라도 입지별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어떤 의미냐? 자, 요즘 우리가 건축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분양가가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수요가 유입이 되는 지역, 이 높아진 분양가에도 청약률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이 가능하죠. 당연히. 자, 그런데 입지가 비교적 떨어지는 지역들, 입지가 좀 안 좋은 지역들, 현재 그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들,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들은 지금 그 지역의 주거 선호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지역 아닙니까? 입지가 떨어지거나. 자, 이런 지역들은 건축비가 상승을 하고 분양가가 상승을 했는데 수요가 들어오지가 않죠. 그럼 이런 지역은 뭐예요? 개발이 불가능한 거죠. 개발이. 즉,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성이 있는 지역만 살아남는 겁니다. 사업성이 있는 지역만. 즉, 모든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모든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충분하게 공급이 된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즉, 신규 아파트 공급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되더라도요. 신규 아파트 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겠죠. 이런 지역에 어떻게 보면 묻어놓고 또 투자를 하시는 투자 방향도 좋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도시 계획이라는 거는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뉴타운 출구 전략과 같이, 그렇죠?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거지만 이런 어떤 정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잘못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주는 거는 사실 뉴타운 추구 전략 때문에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자체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성주동이나 이런 지역도 여러분들 뭐 땅값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이라는 건 또 이제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서울에 이런 소규모 공장들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만약에 서울에 성수동에다가 지금 땅을 사서 지금 땅값이 지금 평당 1억 5천이 넘어가는데 땅을 사서 거기다가 신발 공장 하면은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그 시대의 상을 반영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는요, 이런 공장 밀집 지역들 있죠. 뭐 중공업 지역들, 뭐 물레동 일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용두동 일대라든가 이런 지역들,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들은 앞으로 다 개발이 됩니다. 다. 정비 사업이 다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도와 사업성은 정비례한다. 자,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는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그만큼 개발 압력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완화가 됐다고 해서 그 완화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노후도가 차라리 높은 지역이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도 높은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된다. 아직도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단순하게 노후도가 높다고 해서 또 중요한 거 아니다. 입지가 받쳐줘야 된다. 어차피 건축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건축비가 상승하는 것만큼 분양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줄 수 있는 입지가 받쳐주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예, 그래서 입지에 따른 개발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는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해주더라도 모든 지역에다 재개발 제공되는 거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청약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제 기존 아파트 상승률이 좀 더 높아요. 신규 아파트보다 워낙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 아파트도 매수를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으로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묻어놓는 그러니까 남보다 조금 더 선점해서 묻어놓는 그러면 차익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죠? 이런 좀 투자에 대한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숨은 뜻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요. 자,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12시죠. 예, 목요일 오후 12시에 제가 현장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월 1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현장 세미나에서 이제 풀이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테일한 또 세부 지역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 제가 지역적인 공개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남은 시간 역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여유자금이 네. 한 1억 2, 3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 2주택자라 취득세, 중과세 때문에 아들 명의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네. 아들이 작년부터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세대 분리가 이제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근데 1, 2년 전만 해도 총장님 주변에서 그 지금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 같은데, 네. 지금 개발 이야기 돌면서 투자 금액이 2억 후반대로 올라가지고, 여유자금이 1억 초반 정도로 해가지고 나중에 개발되면 아파트를 받을 만한 지역이 어디가 어디 있을지.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연락잘 주셨어요. 보셨던 지역은 이미 투자 금액이 너무 올라서 1억 네네. 초반대로 어디에 좀 접근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드님 명의로 지금 투자를 해놓으신다는 거죠? 네네네. 예, 지금 이제 세대 분리는 그러면 앞으로 가능하시겠네요. 지금 직장 생활 하시면. 예. 네네. 자, 지금 한 1억 2, 3천 정도로 투자를 하실 지역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혹시 그 왕십리 뉴타운 아세요? 네네. 예, 왕십리 뉴타운 지금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죠? 네네. 예, 여기 입지 좋죠. 왕십리 뉴타운 이거 도심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데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여기 뒤편에 보시면 이 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프레라고 있거든요. 예. 네네. 여기가 한 2년 전에 입주한 데예요. 여기가 용두 5구역 재개발이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용두동 일대 가보시면 소규모 공장들 있죠. 뭐 공작소라든가 소규모 공장들이 좀 밀집을 해 네네.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용두 5구역도 그런 지역이 지금 재개발이 돼서 2년 전에 입주를 한 거거든요. 예. 네네. 근데 바로 옆에가 또 남아있는 지역이 있어요. 신동아 아파트 주변. 예. 요 지역에 가보시면 여기가 저층 주거 지역과 아예 뭐 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도 많아요. 골목이 좁아서. 예. 네네. 저층 주거 지역과 소규모 공장들이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네네.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그 시대가 변하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패턴도 좀 변해야겠죠. 그렇죠? 네네. 예. 네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수동이나 이런 지역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랐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그런 지역들이 예전에 공장지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공장지대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고 그다음에 앞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개발이 지금 시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지금 뭐냐? 우리가 정비계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건 그 시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서울에 지금 이런 소규모 공장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땅값은 높은데 여기다가 공장을 해서는 단가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규모 공장들이 몰려있는 지역은 다 정비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도 5구역도 공장 밀집 지역인데 지금 다 재개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지역도 똑같은 지역이라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지역도. 예. 그래서 여기가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아요. 입지도 지금 딱 왕십리 뉴타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천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입지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개발 압력도 높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되면서 노후도가 떨어지는 지역들도 앞으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럼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개발 압력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사업성도 좋고요. 그렇죠? 네네. 여기가 노후도가요. 30년 노후도가 보통 우리가 70%만 돼도 상당히 높다고 하거든요. 30년 노후도가 여기 77%예요. 즉 조합원 수가 적어요. 사업성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제가 조만간에는 이제 개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그 청량리에 투자하려다가 지금 못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명의가 네네네. 안 되셔갖고. 예, 맞아요. 근데 개발 이야기 나오면서 가격이 확 지금 2배가 뛰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가 조만간에 나올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 그래서 투자 금액은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장님 1억 한 2, 3천 투자에 아마 네네. 잘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쪽이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임장 활동 꼭 해보시고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글쎄요, 제가 좀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 있는데요. 네. 그것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되나. 아, 네. 전에 네. 시청자분보다 조금 금액이 올랐어요. 한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투자처를 찾고 네. 계신데 바로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여유자금 2억이시면 아까 용두동보다는 좀 더 좋은 지역 가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예, 왕십리 쪽. 왕십리 쪽이요? 예, 왕십리가 입지가 훨씬 좋잖아요. 용두동보다는요. 예. 훨씬 낫죠, 거기가. 예. 근데 거기서도 네. 우리가 사업지도요. 아까 예. 사업도요. 아까 용두동 일대 같은 게 일반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우리가 사업 네.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업 종류가 뭐 신속도 있고 예, 그다음에 모아도 있고 역세권 개발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이게 정비 사업 중에 가장 사업성이 좋은 건 역세권 개발이에요. 그렇죠. 역세권 개발은 용적률이 상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잘 매수만 하시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 없이 그냥 33평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워낙 사업성이 좋은 그러니까요. 지역이니까. 제가 대표님하고 한 1년 반쯤 1년 반쯤 됐나 상담해 가지고 그 노량진을 추천해 줬을 때가 있었어요. 아, 예.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때 좀 반대를 해 가지고서 못 해 가지고 아, 그러세요. 요즘 보니까는 거기가 모아 뭐 타운으로 그 노량진 그쵸 여기 된다고 그래요. 예전에 예. 노량진 13구에 거기가 모아타운 지정됐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 그래서 가지고 지금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놓치지 그래갖고 마세요. 예, 자, 이거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뭐,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네. 요 역세권 개발이 사업성은 네. 정말 최고거든요. 네. 사업성은 최고인데 지정 요건은 가장 까다로워요. 아. 예, 지정 요건이 가장 까다로워요. 근데 자 뭐냐 여기에서 350m 이내 들어와야 되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후도 30년 노후도는 6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또 150제곱미터 이하 가소필지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우리가 재개발이나 그러네요. 모아타운은 노후도만 맞으면 되는데 예. 근데 요 상항심리역 일대가요. 네. 이 요건에 다 충족을 합니다. 뭐 근데 그래요? 또 노후도가 30년 노후도가 80%가 네. 넘어가요. 어. 60%만 충족이 되면 되는데. 근데 단점은 여기가 그만큼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빌라들이 잘 안 나와요. 물건들이. 여기가 원래 그렇겠죠. 빌라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비율이 7%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빌라들 물건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서 이제 중개업소 가보시면 중개업소들 2, 3억 정도는 2, 3억 정도 이쪽에 물건 찾으시면 사실 약간 좀 천대합니다. 물건들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계속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물건이 나오면 이쪽에 한 2억대로 물건 매수하시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역세권 개발 다 요건에 맞거든요. 분명히 진행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 상항심리역 쪽 앞쪽으로 한번 가보셔서 한번 물건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놓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황심리역 근처를 좀 자주 임장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오후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